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 노릇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부부 노릇, 친구 노릇 등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김옥 작가의 글은 이와 같은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알겠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사람 노릇이라는 걸.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는 장수 자체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겨줍니다.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은퇴 후 한 사람이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1,540만 원입니다. 만약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1인 기준 약 5억 5,400만 원이 필요하며 부부라면 약 11억 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1인당 평균 의료비는 약 8,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모두 합하면 약 13억 원에 달합니다. 심각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도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면 만약 중병이라도 걸린다면 노후 비용은 20억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13억 원은 준비해야 비참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금액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버튼 교수는 앞으로 한국인들은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노후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는 사례 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한번 정리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섣부른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무리하게 재산을 증여하면 본인의 노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그들이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해도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자녀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을 탕진하거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한 매체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잃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섣부르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점기의 기회가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 비용에 지나치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깊은 만큼 자녀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출은 정작 본인의 노후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컨대 고액 학원비, 유학 비용, 결혼 자금을 무리하게 지원하다 보면 부모 자신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며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부모의 노후가 결국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조기 은퇴하거나 무작정 창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조기 종료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은퇴는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무려 80%에 달하며 창업 후 5년 내 99%가 문을 닫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역시 섣불리 시작하면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짝 인기를 끄는 브랜드들은 금방 사라질 수 있으며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습니다. 창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리한 주식 투자입니다. 최근 들어 주식 투자는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은퇴 후에 주식을 시작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은퇴자들은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에 뛰어드는 경우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조급함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감을 느끼고 조바심에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원금을 모두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주식으로 성공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현재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재테크는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지만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후 활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활동을 멈추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자신감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몸과 마음을 모두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사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보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았다 하더라도 끈기와 인내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 행복도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금기를 기억하며 자신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